공공기관의 구내 식당을 없애라.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단체들이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어제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주장은 공공기관 구내 식당에서 외부인 손님을 받지 말라라는 얘기죠. 자, 뭐 김지성 기자도 이제 서울시청도 출입을 했고 정부종합청사도 출입을 했는데 거기 다 구내 식당이 있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때 줄 서서 먹었어요. 그 서울시 내 해치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민원인들은 사실 먹을 수 있는 걸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뭐 그 항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먹고, 그다음에 또 저희 기자들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했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예. 별다른 약속이 없으셨나 보네요.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구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약속을. 저도 뭐 정보종합청사 출입했을 때 기억으로 한 2, 3천 원이었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 고민하지도 않아도 되고 하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이게 이제는 그 직원들, 공무원들만 이용을 하면 되는데 외부 직장인,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까지 이용을 하면 생계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근데 아까 뭐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이신데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이걸 사실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이것도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글쎄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봐야 되나? 물론 그분들의 어떤 그거는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소비자들인 직장인들 입장에서도 싼 값에 좋은 밥을 먹을 권리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막는 게 맞느냐? 어떤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거고 조금 비슷한 얘기 드리면 얼마 전에 서울시내 모 대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숙사를 증축하려고 했어요.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그때는 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 주인들 반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 원룸 안 온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들이거든요. 학교에서 기숙사를 져서 지방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숙소를 제공하는 학교의 당연한 책무인데 그거는 원룸 주인들이 본인들 장사 안 된다고 막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고 이 식당 문제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시장이 맡겨야 하는데 조금 상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전에는 플러스 100이었는데 이게 플러스 80이 됐다고 해서 난리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상인들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마이너스 10이다. 정말 못 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고서는 사실 어느 정도 보이는 손이 개입을 하는 거는 용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우였어요. 근데 그렇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일단 기숙사 문제는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각 대학들이 이제 기숙사 뭐 이대도 그렇고요. 기숙사를 이제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려고 했더니 근처에 있는 원룸 주인들이 생계를 보장해 달라면서 막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원룸보다는 분명히 기숙사가 더 늘어나는 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좋을 텐데요. 일단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기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조금 열악하고 비용도 비싸고 비용 절감,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취도 너무 비싸고 지방 학생들이 많은데 기숙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짓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한 6천 명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뭐 이 동네 저 원룸 하숙촌이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논의를 학생들과 주민들과 함께 대학 당국이 했었다면 꼭 이렇게 대규모 기숙사를 지어서 어떤 일시의 어떤 타격을 받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막에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학 측에서는 그 지방 학생들 또는 타지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증축을 하려고 하고 그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을 많이 들여갖고 학생들 복지를 좀 신경을 써주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기숙사가 원룸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를 할 테고요. 하지만 주변의 그 원룸 업자들은 손님이 줄으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상당히 이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제안인 것 같아요. 저것이 이제 지역 상권에 사실 엄청난 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주긴 주죠. 예. 왜냐하면 특히 뭐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방학 때는 아예 그 상권 자체가 뭐 거진 뭐 운영이 안 돼요. 다들 지방 가기 집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학기 중에 무엇인가 이제 뭐 장사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건데 그 기숙사도 학교에서 가고
또 예를 들면 아까 식당 그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 뭐 자영업자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식당인데 이게 다 싼 그 관공서로 가다 보니까 아주 그 직격탄으로 그 매출에 있어서 수입에 있어서 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쩔 수 없게 나름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상황인데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그 균형을 이제 맞춰야 되느냐 상당히 그 쉽지 않은 이제 문제 같아요. 상당히. 없죠. 예. 없죠. 그것도 그냥 그 시장의 논리에 맞추자니 그것도 누군가의 상당히 좀 수입을 애매하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되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공의 인식이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재래시장에 지원을 한다는 건 사실상 대형마트에 뭐 언제 하루 이틀 정도 장사를 막는 건데 사실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생활 패턴이 대형마트에 맞춰진 입장에서 갔는데 문을 닫은 적이 좀 있어요. 그럼 불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정도의 불편은 재래시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 사람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공공의 인식이 먼저 전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권을 좀 이렇게 좀 제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법적으로 된다고 어떻습니까? 생각해요. 그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2주에 한 번씩 일요일날 휴무일을 강제로 지정을 했는데 그거랑 이런 구내식당 이용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조례로 한 건데 네. 그 조례가 시도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제 위헌으로 된 조례도 있고 아닌 조례도 있고 아직 일률적인 기준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싸고 좋은 거를 찾는 거는 소비자의 본성입니다. 그건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막는 게 맞느냐. 그리고 학생들에게 싸고 좋은 숙소를 제공하는 것도 학교의 의무고 또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싸고 좋은 밥을 제공하는 것도 어떤 사주의 의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규제로 막느냐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고 우리가 이제 사실 어차피 뭐 신자유주의도 되고 FTA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는데 그럼 사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시장이 오픈 마켓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거고 그러면 그 경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의 문제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규제고 그거를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야 너네 공공기관에 밥 먹지 마 네. 학생 기숙사 가지 말고 앞에 비싼 원룸에서 살고 회사 근처 비싼 밥집 밥 먹어 그게 저는 맞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은 있어요. 예. 자, 뭐 이게 사실 뭐 쉽지는 않지만 뭐 다들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예.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건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미 판단을 하셨을 거로 믿습니다. 예.